이게 말이 되나요? 지하철에서 모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서 처음 본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IT 강국이라고 알려진 제 모국 싱가포르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의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테크 리드 마이클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싱가포르보다 앞서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스마트 시티이자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한국까지 가서 배울 게 있을까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날, 저의 이런 자부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것은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전시용 로봇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로봇이 직접 다가와 영어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짐이 많다는 걸 인식하고는 자동으로 카트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도 로봇을 도입하려 했지만 아직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전을 하려고 은행 창구를 찾고 있는데 한 현지인이 요즘은 그냥 폰으로 해요 라며 앱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환율로 계산되고 수수료도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앱을 다운받아 환전을 했는데 정말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에 탑승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를 달리는 열차 안에서 모든 승객이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터널 구간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옆자리의 한국인 승객에게 물어보니 그는 오히려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 외국분이시구나? 여기는 지하철, 버스, 심지어 고속도로 터널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공공 와이파이라 무료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속도는 느린 편이에요. 5G는 이것보다 10배는 빠르죠. 요즘은 8K 영상도 버퍼링 없이 볼 수 있어요. 싱가포르의 MRT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연결이 불안정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그 속도는 싱가포르의 유료 서비스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본 것은 무인 결제 시스템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결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와드릴까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자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젊은이가 웬일이야? 나 이거 5년째 쓰고 있어.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는 게 더 불편해. 이걸로 병원비도 내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아니, 시장 안 가도 여기 앱으로 찍으면 다 배달해 주더라고.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화면에는 각종 편의 기능이 있었고 글자 크기도 보기 좋게 조절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능숙하게 앱을 전환하며 할인 쿠폰도 적용하셨습니다. 부끄러워진 저는 제 차례가 되자 얼른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없는 무인 계산대 앞에서 당황하고 말았죠. 뒤에 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외국인이신가 봐요? 여기 QR코드 찍으시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시면 돼요. 카드도 되긴 하는데 포인트도 적립되고
더 편리해서 다들 이걸 써요. 아, 그리고 영수증도 디지털로 받으시면 나중에 환급받기 편해요. 결국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현금을 꺼냈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스마트폰 대신 공중전화를 쓰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 계산대 옆에 있던 로봇이 다가와 현금 결제는 이쪽 전용 계산대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로봇도 결제할 수 있나요? 네. 심지어 야간에는 이 로봇이 매장을 관리해요. 재고도 체크하고 청소도 하고 직원이 없어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죠. 다음 날 저는 급히 서울의 IT 기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디지털 전환이 가능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 회사의 개발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기하신가요?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많은 노인분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교육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아니요. 시스템 자체를 직관적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UI를 개발하고, 음성 인식을 강화하고, 기술을 사람에 맞추려 노력했죠. 결제 시스템도 최대한 단순화했고요. 실수로 잘못 보내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했고, 보안도 강화했죠. 회사 견학을 마치고 한 직원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열쇠가 필요 없으세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여긴 다 이래요. 얼굴 인식이나 지문으로 문이 열리고 집 안의 모든 걸 폰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출근길에 거실 블라인드를 올리면 AI가 날씨를 체크해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자동으로 창문을 닫아줘요. 정말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에어컨이 가동되었습니다. 현관 센서가 사람 수를 파악해서 신발장의 실내화도 정확히 두 켤레가 나왔죠. 그는 스마트폰으로 커튼을 조절하고 전기밥솥을 켜고 심지어 욕조의 물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다 기본 옵션인가요? 네. 요즘 짓는 아파트는 다 이래요. 출근할 때 집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택배가 오면 알림도 오고,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호출되죠. 우리 집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냉장고는 식품 유통기한을 관리해줘요. 어제는 우유가 떨어질 것 같다고 알림이 와서 마트 앱으로 바로 주문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의 어린 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학습 시스템이었습니다.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AI가 아이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고 있었죠. 학교도 이런가요? 당연하죠. 요즘은 초등학교도 전자칠판으로 수업하고 태블릿으로 과제도 제출해요. 체육 시간에는 VR로 운동하기도 하죠.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시골 학교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같이 수업도 한다네요. 심지어 급식실에 가면 AI가 아이들의 알레르기나 영양 상태를 체크해서 맞춤형 식단을 추천해준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죠. 환자들이 진료 예약부터 처방약 받기까지 전부 앱으로 해결해요. 병원에 오면 키오스크로 접수하고 대기 순서는 문자로 알려주고 진료 기록도 전자차트로 바로 확인되죠. 심지어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웨어러블 기기로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가능해요. 그게 정확한가요? 의료기기는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물론이죠. 식약처 인증도 받았고 정확도도 병원 장비와 거의 비슷해요. 게다가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주치의에게 알림이 가요.
지난주에는 한 할아버님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는데 AI가 미리 감지해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었죠? 원격 진료도 가능한가요? 네. 특히 시골이나 산간 지역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돼요. 화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전은 앱으로 받아서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코로나 때는 정말 유용했어요. 심지어 요즘은 AI가 엑스레이나 MRI 영상을 먼저 분석해서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기도 해요. 혹시 응급실도 그런가요? 당연하죠. 구급차가 출동하면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돼요. 의사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죠. 응급실 대기 현황도 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요. 심지어 시골 의료원은 도시 대형 병원 의사들과 원격으로 협진도 한다더라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은 아기의 상태를 부모님이 실시간으로 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병원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종이 차트를 사용하는 병원이 많고 진료 예약을 위해 전화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더구나 응급실은 대기 시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환자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입니다. 이튿날, 저는 한국의 한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사원증을 태그하는 순간, 그 직원의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일정과 회의실이 자동으로 전송되고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호출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 정말 대단하네요. 아, 이건 기본이에요. 회의실에 들어가 보면 더 놀라실걸요? 정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의 출석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해외 지사와는 홀로그램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AI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번역까지 실시간으로 해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예전에는 회의록 정리하고 해외 지사와 시차 맞추고 통역사 섭외하고 이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그 시간에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죠. 심지어 AI가 회의 내용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제공해줘요.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구내 식당에서는 AI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메뉴를 추천해주고 로봇이 서빙을 했죠.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주문만 하면 되었습니다. 식당 업무도 전부 자동화된 건가요? 네. 재고 관리부터 발주까지 AI가 다 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어졌죠. 급여 정산이나 근태 관리도 자동이에요.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더 신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차가 자동으로 호출되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왔고 전기차 충전도 근무 시간 동안 자동으로 완료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출장 온 동료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여기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어. 더 이상 우리가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는 힘들 것 같아. 싱가포르가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며 수년간 준비해온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더라고. 하지만 우리도 곧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 80대 할머니도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고, 초등학생도 AI와 함께 공부하고, 이런 건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결국 저는 한국의 IT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오세요.
여기서는 제가 꿈꾸던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요. 돌아보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부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이 일상이 된 나라였고, 그 속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자연스럽게 미래를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며 출근합니다.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가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놀란 표정으로 지하철을 둘러보는 외국인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들도 곧 알게 되겠죠. 이곳이 바로 디지털 혁신이 만들어낸 진정한 미래라는 것을요.